우리 지난 시간에 79쪽까지 했었어. 평정을 쭉 좀 보도록 할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이 한번 복습을 좀 머릿속으로 상기를 시켜보고 가보도록 할까?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많이 했었어. 그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스스로 잡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요런 얘기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도함수를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fx 곱하기 gx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한 방에 보려고 하지 말고 분리해서 봐야 된다. 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관련 문제가 27번, 27번, 28번까지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던 상황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그치? 하고, 오늘은 이제 80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또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을 좀 이렇게 많이 다뤄보도록 할게. 혹시 79쪽까지 해서 뭐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다, 좀 궁금한 거 있다 하는 거 없어? 28번? 27번은 괜찮았어? 함수 극값을 두 개만 가질 때 언젠지 두 개의 그래프로 비교해서 풀었었지. 이렇게 해봤으면 됐을 것 같고, 28번 하는데 여기 진도 조금 나간 다음에 28번 하나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우선 진도로 나가고 나서 설명을 해볼게. 다다음 주에 뭐 행사 있는 거 알고 있어? 9월 모의고사 행사 있지. 그러니까 한 2주, 이제 2주 안 남은 것 같아. 안 남았는데, 우리 하고 있던 대로 계속 이 평정으로 유형별, 단원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미니 미정모랑 미정모 열심히 풀고 있지. 그거랑 공통모도 이제 줄게. 이제 콘스턴트 끝나면은 다 즐거워하는 거지.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경로로 내가 듣게 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주말 수업 안 듣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모의고사 서키덱스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강덱스 같은 거 자꾸 풀다 보니까 콘스턴트가 좀 쉽게 느껴지는 그런 모래주머니 효과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도 풀어보고 쉬운 것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좀 풀면서 종합적으로 9월 모의고사 챙겨갈 수 있도록 해볼게. 그리고 9월 평가원 시험 관련해서 좀 종합해서 또 정리해야 될 거고, 이것저것 할 게 많네. 그리고 원서도 좀씩 어디 써야 될지 정리해 나가고 있지. 그것도 다시 또 얘기해야 될 거고. 아무튼 뭐 이따가 뭐 논술 얘기 잠깐 하기로 하고, 우선은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볼게.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이 최대치소나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 기본적인 교과 개념들은 알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81쪽에 있는 얘기대로 이런 조건을 이제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 알파, 베타 열린 구간에 대해서 어떤 열린 구간, 개념 잠깐만 한번 점검해 보고 가볼게. fx에 대해서 fa, 이렇게 fa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돼 있다라 하면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극대의 정의가 되는 거였지.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 극소에 대한 정의였던 거고. 근데 이걸 한번 복기를 해보면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봐.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지. 그 최소값도 없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극값을 논할 수 없다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치? 근데 분명히 얘가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장 큰 지점,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크거나 같은 지점을 극대로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이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를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인데, 여기 83쪽에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 83쪽에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같이 봐볼게.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fa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값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아니면 fx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부분 있지. 최대값을 가진다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지점이 극대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구간,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을 가진다고 하는 얘기도 우리 더 예민하게 봐야 되겠지. 열린 구간에 대해서 최대값이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극대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그 발상 정리 부분이 중요한 건데, x는 a에서 극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게 두 가지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f'a가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써놓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치? 개념 들으면 다 아는 얘기 같고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이걸 자꾸 떠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연습을 해보면서 갈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약간 수학도 나는 뭔가 우리 사람 사이의 언어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저 쌤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겠지만,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당장 대학교 가가지고 소개팅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생각하고 있지? 과팅 같은 거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누가 주선자가 있었어. 주선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소개를 받고 이제 잘 놀고 왔는데, 오늘 어땠어? 그랬는데 오늘 재밌었어. 이렇게. 좋았어, 나빴어? 그러니까 되게 성격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결국에 다시 만나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 걸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걸 수 있거든. 그 언어 알아들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약간 수학도 보면은 이 얘기를 극대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엄청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해.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스스로 조건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 볼 때마다 여기 자꾸 사고하는 그 폭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간결하게 줄어들게 되거든.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서 조금만 좀 이렇게 더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같이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이제 체화하기 문제 풀 건데, 그 전에 하나만 좀 잠깐 보고 넘어가면은 혹시라도 이건 알고 있는 개념일 것 같긴 한데,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서 알파벳을 이렇게 잡으면 이 지점을 A라고 해봐. 여기 이 부분은 극대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이랑 극대극소는 전혀 무관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 그죠?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기출에 나오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구간을 잘랐을 때, 상수함수를 구간을 잘랐을 때 이런 A라고 하는 지점은 극대로도 볼 수 있고 극소로도 볼 수 있다. 이 개념 기억하고 있지? 왜냐하면은 여기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를 볼 수 있겠다. 그치?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수함수도 극대극소가 다 있는 지점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하나 좀 이렇게 복기를 할 수 있도록 해봐. 85쪽에 그 체화기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 체화기 문제 풀어보고 된 사람들은 그 적용하기 문제로 좀 이렇게 넘어가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
이해됐어? 괜찮아? 논술 잘하고 있어? 안 어려워? 어? 계산 복잡해? 다 잘했어. 응. 근데 이제 그 85쪽에 3번이랑 4번이 의미하는 것만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0과 2 사이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상황은 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 가지 않지. 그러니까 요렇게가 아니라 이쪽으로 반대로 0과 2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라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를 뭐 요렇게 잡아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4번은 그 fx가 0 쪽에 닫힌 구간이야. 그치? 0을 포함한다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상황을 이렇게 본다로 하면은 0 무한대. 여기 이렇게 뚫어놔야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함수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멍이 막혀 있어야 돼.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때 최대값 0을 갖는다 했으니까 이 지점이 이렇게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축이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축이 y는 그래서 x는 k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k라고 하는 부분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로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개념들 다시 정리해보고 가면 되겠어. 29번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은 이 가조건인 거야, 가조건.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설명할게. 오늘 저쪽 가서. 혜림이 앞에 개념 이해됐어? 응. 아이고 미안. 이 29번을 좀 해석을 해보는데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뭔지 설명을 해볼게. gx가 x 곱하기 fx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 문제에서 일단 가조건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조건. 이 가조건 살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가 돼 있지. 그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게 4차 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0을 대입하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지.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0 대입해 보면 g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0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친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g0은 0인데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합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 합치면 뭐라고 써야 되는 거지? g'0은 0이다 를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메인 아이디어라 보면 되겠어. 이게 엄청 기출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걸 좀 잘 정리하는 게 관건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야 0보다 크게끔 이렇게 띄워놓으면 되는 건데 G형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근데 밑으로 가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G'0은 0을 이렇게 유도해내는 게 문제를, 수투 문제를 잘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태면 이거 미분 한번 해봐. 이 미분하면은 그러면 G'X는 fx에 플러스 x 곱하기 f'x 요렇게 식 정리가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다 0 대입하면은 G'0이라고 하는 거는 F0이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따라서 F0은 0이다라고 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거 내가 박스를 쳐놓을게.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야 될 거는 F3이랑 G3인 거니까 각각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fx 하나 찾으면 gx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 아니 gx를 찾았을 때 fx가 나오거나. 그치?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fx는 식이 몇 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등식이 몇 개 필요해? 모르는 문자가 몇 개인 거지? 개수가 최고 차이수 1이니까 3개. 그치? 그러면 2개 더 필요하네 이 생각으로 이제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럼 이제 빠릿빠릿하게 풀 수 있겠지. 나조건을 확인해보면 나조건에서는 뭐라 됐냐면 F2랑 G2랑 같다 그랬어. 그러면 2도 한번 대입해볼까? 그래서 2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2를 대입해보면 G2는 2 곱하기 F2 그치? 근데 문제에서 애초에 여기다가 이거 지금 써보면 G2는 2 곱하기 F2인 건데 이 G2 자리에다가 F2를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F2 대입하면 그냥 넘기면 F2는 0인 거지. F2는 0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지금 하나 더 나왔네. F2는 0이라는 식이 나왔으면 여기 두 번째 등식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F2는 0이면 다시 또 G는 0이기도 한 거거든. 근데 G가 0이면 여기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던 게 아니라 여기 2가 하나 더 있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W점 모양이 이렇게 되는 형태로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사실 F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거 그냥 끝났어. 그치? 여기서 X제곱, GX가 X-2의 제곱 두 개를 가지니까 이 X 하나 빼고 나면 FX가 만들어진 상황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바로 정답이 잡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마치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평정 비중을 좀 줄이면서 엔제랑 실무를 좀 이렇게 더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달에 9월 모의고사 전에 여기 있는 내용들 충실하게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 그리고 뭐 10월달, 11월, 9월, 10월 이 두 달 뭐 11월 초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시중에 있는 실무들이나 엔제들 이제 더 많이 풀면서 문제 푸는 양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될 시기가 되는데 어제 이렇게 좀 시대인재 관계자분이랑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파이널 모의고사, 그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뭐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됐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자가 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친구들은 그거 이제 신청해서 하면 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원래 이제 학원 다녀야 뭐 모의고사 받을 수 있는 콘텐츠인데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그렇게 신청해서 하면 되겠어. 10주 분량이거든. 10주 9월 달부터 해서 11월까지 10주 동안에 계속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대 K, 강대 X 하면은 10문제짜리 모의고사 하나랑 30문제짜리 하나 있잖아. 근데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30문제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그 10문제짜리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 두 개 들어있다 생각하면 되고 그게 10회분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 신청하고 또 이렇게 학원에서도 도움 줄 수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질문 받아서 좀 설명하고 그러도록 할게. 탐구는
뭐 예를 들어서 사문이랑 지구과학 선택이다 하면 그렇게 두 개 선택해서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30번 문제 넘어가도 되겠지? 30번 괜찮았어? 30번, 31번 전부 다 지금 관련 문제 풀었던 거랑 연관된 문제들인데 잘했네. 이 잠깐 풀어보고 하는 동안에 내가 그 28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28번 아까 좀 잘 안 됐었던 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질문 같이 듣고 싶은 사람들을 같이 보면 되겠어. 28번 한번 풀어볼게. 뒤에 조금 더 풀고 있어. 이거 다 풀었던 사람들은. fx가 뭐라 했냐면은 m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3분의 2에 x 3승 플러스 m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쪽은 x 값이 0보다 작다. 여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근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조금 헷갈리게 보였을 수 있는데 그냥 역시 이것도 돌려 말한 거야. 그냥 수학적으로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를 이렇게도 내가 수식을 바꿔봤는데 너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이 의미가 뭔지를 한번 식변형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얘가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인 거니까 일단 요거는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 x2 플러스 x1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치? 아니면 일단 이렇게 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근데 이거 여기 한번 만들어 놓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뭐가 바로 안 보여. 그 여기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 f x2에서 f x1을 이렇게 뺀 거로도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 그치? 이런저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야. 양쪽을 x2가 x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나누기를 했을 때 x2-x1분의 fx2 빼기 fx1, 그게 x2 플러스 x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찾기가 좀 뭔가 쉽지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꼴로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그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를 x2의 문제에서 제곱이었지? x2의 제곱에 빼기 x1의 제곱이 이렇게 놓은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 도함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얘를 이렇게 넘겨보자. fx2에서 빼기 x2의 제곱인 거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fx1에서 빼기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라지 fx 빼기 x의 제곱 빼서 x2랑 x1을 대입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이 함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인정해봐. 라지 fx 빼기 x의 제곱을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함수는 증가함수라는 얘기를 볼 수 있겠어. 그치? x2를 대입한 것이 x1을 대입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미나야 이해됐어? 그러면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함수의 도함수, 얘의 도함수는 y 프라임은 스몰 fx의 빼기 2x거든. 이렇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밝히면은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맞지? 중이 피곤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2x를 양쪽에 빼봐. 2x를 빼버리면 여기 이렇게 고쳐버리면 되겠지. fx에서 2x를 빼자. fx 빼기 2x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서 2x를 이렇게 빼줘. 마이너스 2x, 이쪽에도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붙여버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이렇게 붙여버리자.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 정리를 하면 여기 이거 좀 어렵긴 했는데 정리하는 과정이 n-2x에 플러스 m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요거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밑에 거는 3차 함수인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 하면은 이 m으로 묶어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m으로, 그치? m으로 묶어보거나 아니면, 그치? m으로 묶어볼 생각. 여기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 빼기 2하고 플러스 1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한다라 하면은 여기 이 상황에서는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n-2로 묶었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2를 지금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2를 항상 지나가는 점이야. 마이너스 1,2를 항상 지나가는 점이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1,2를 항상 지나가는 점이다. 이렇게. 아니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해도 돼.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2가 나오지. 그치? 이렇게 변형한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항상 2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바로 잡을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1,2를 지나간다는 거를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눠서 계산해 볼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은 이렇게 축을 만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2를 찍었어. 그치? 여기를 항상 지나가. 근데 이게 지금 증가함수여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증가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은 쪽에서.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성공인 거. 이렇게 하면 지금 0보다 작은 쪽에서 다 양수지. 성공. 그치? 그럼 그 경계값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그치? 이게 지금 이렇게 원점 지날 때 경계값.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쪽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는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안 돼.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이 음수 쪽이 나와 버리게 되거든. 그치?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인 게 지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도.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다 양수 쪽은 안 되고 여기 경계값이 이렇게 상수함수일 때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울기라고 하는 게 n-2가 뭐가 되면 되냐? 0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음수인 부분 잡은 거고 양수인 부분은 따로 계산해 봐야 돼. 그치? 양수인 부분 지금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요 함수를 그대로 대입한다 하면은 근데 이거 미분해 보면 되겠지? 미분해 보면 fx 빼기 2x를 미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 그대로 미분해 봐. 2x 제곱 마이너스 2. 2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니까 얘는 2에 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축이 지금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y축. 이렇게 놓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0보다 큰 쪽에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x축이 어떻게 있으면 되냐? 이 밑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으면 돼. 그치? 이렇게. 그치? 맞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1인 지점에서 1 대입하면은 원래 식에다 1 대입해봐. 그러면 3분의 2 플러스 m 빼기 2야. 그치? 그러니까 n-3분의 4란 말이야. 이 지점이 n-3분의 4. 그치? 볼 수 있는데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따라서 요 조건이랑 두 개를 합치면 돼. 합치면은 정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m 값이라는 거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학교에서 수행평가 막 한꺼번에 시키고 그래요, 혹시? 8월 그런 얘기 있던데? 맞아? 바빠? 그 2학기 거 챙기려고 하고 있어? 아, 그런 거 아니지. 만약의 사태를 생각하는 거야? 졸린 사람들 잠깐만 쉬어. 쉬는데 이 논술 관련 얘기 잠깐만 할 테니까 논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거 안 받아도 돼. 근데 조금이라도 약술이나 수리 논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잠깐 좀 학교 참고하는 데 있어서 도움 주려고 하니까 한번 봐봐. 약술 아니야? 다나 필요해? 아니야? 응. 아니지. 응. 이 받은 사람들만 잠깐 설명을 해주면 잠깐만 쉬어. 뭐 이렇게 좀 피곤한 사람들. 진짜 쉬네? 쉬어. 잠깐 쉬고 있어. 일단 약술논술 한번 체크해놔 봐봐. 가천대, 강남대, 그 다음에 공민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수원대, 신안대, 을지대, 한신대 이렇게. 근데 그리고 한국기술교대도 약술논술이야. 근데 한국기술교대 빼놓고는 전부 다 국어가 들어가. 근데 국어나 수학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꼼꼼하게 많이 풀고 변형 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하면은 약술논술은 잘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면은 을지대 같은 데 있지. 을지대 간호학과 이쪽 이제 메디컬 계열이 유명한데, 간호학과나 이런 데는 14문제 중에서 12개 정도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제 취업이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방사선학과나 뭐 임상병리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들 보는데 가천대가 표준이야. 가천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천대 기출 보면은 나머지 학교들은 국민대 빼놓고는 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수리논술은 약간 뭐 다른 친구들랑도 얘기했는데, 좀 좋은 학교 수리논술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확통기하 안 들어가는 학교 고르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져. 확통기하는 좀 할 수 있으면 챙기는 쪽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전부 다 그냥 논술이거든. 수리논술. 수리논술 학교들인 거니까 여기 한번 봐보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좀 약간 정시에서도 갈 수 있는데 뭐 논술에서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지. 약간 좀 도전적으로 넣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약술논술 준비가 필요하다 하면은 나한테 수능 특강 문제 받아가서 풀어보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또 약술논술 수업 열리니까 꼭 참여해서 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 뭐 약술논술 학원에서 하는 건 이제 국어 선생님도 오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날짜가, 저녁 날짜가 9월달이랑 10월달에 시험 보는 학교가 있어.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나머지는 혹시 한번 쭉 가보고 분석해보고 개별적으로 좀 궁금한 점 있으면 나한테 질문해줘. 그럼 나도 같이 알아보고 할게. 나머지 지금 논술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교과랑 학종 잘 정리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넣어야 될지? 카드? 희연이 괜찮아? 정리되고 있어? 교과 학종? 예언이 잘 되고 있는 거지? 특히 교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그러니까 작년에 어땠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신빙성이 높은 거니까 참고하고, 학종도 대략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등 정도까지 합격했는지 이런 거 조금 더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어떤 학교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해보자. 다나,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어? 혜림이 괜찮지? 좋아.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기로 할게. 94쪽에 이제 한번 가보자. 94쪽에 맥시멈 미니멈 함수를 한번 가볼게. 준영아, 다시 또 해볼까? 이거 보면은 이 생각이 나야 돼. 뭐가 있었냐면은 2분의 an 플러스 절대값 an. 요런 거 했었던 기억 갖고 있어? 수열에서. 그치? 이거 기억 갖고 있지? 요게 뭐였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쭉 써볼게. 1 마이너스 2, 3, 뭐 4, 마이너스 5 요렇게 간 게 수열에 대한 1항부터 5항까지 이렇게 나타냈다 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됐었지? 첫 번째 항은 1 그대로 유지되지. 두 번째 항은 0. 그치? 그러니까는 1 플러스 0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했었잖아.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해서 2분의 an 마이너스 절대값 an 이렇게 식이 돼 있다면은 이거는 음수만 살아남는 늪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양수 죽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양수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었지. 그치? 근데 이 맥시멈 미니멈 함수는 요걸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맥시멈 an 0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미니멈 an 0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근데 이 맥시멈 미니멈 함수는 수투에서 사실 더 중요해. 수투에서도 수업만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좀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식을 써놓고 가보도록 할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건 쉽지 않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 gx 그 다음에 hx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gx가 hx보다 크나 같을 때는 gx를 고른다요. 그치? 그 다음에 gx가 hx보다 작을 때는 hx를 고른다.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gx 그래프를 y는 gx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y는 hx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y는 hx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면은 이게 구간을 이렇게 잘라봐. 구간을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이 둘 중에서 크거나 같은 쪽 선택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함수값을 아무데나 잘라봐도 어디를 보든 간에 함수값이 큰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이 부분은 여기 선택하고 여기는 여기 선택하고 여기는 여기 선택하고 여기는 여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함수는 미분 불가가 이제 4개가 생긴다는 상황을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한 문제들이 뭐 기출에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미리 정리를 해놓고 나서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으면 돼. 그치?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를 이렇게 좀 써볼게. 결국 맥시멈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gx에 hx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거 보면 그냥 이해가 될 거야. 2분의 요 꼴을 좀 잘 기억을 해놔. gx 플러스 hx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gx 마이너스 hx 이렇게 지금 쓰는데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거 맥시멈 함수야.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미니멈 함수야. 왜 그렇게 되는지 따져보면 좀 전에 했던 거는 이거는 얘나 얘 같은 거는 요거 특히 이거는 0과의 비교였었지. 0과의 비교에서 양수가 살아남고 음수가 살아남는 거였는데 이제 이런 함수는 0과의 비교가 아니라 둘 중에서 큰 거를 살아남게끔 하는 상황이고. 그럼 이거 이제 만들어 보자. gx가 h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요거 그대로 양수로 빠져나오지. 그치? 양수로 빠져나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얘 둘이 지어지면서 2gx 2로 나누면 gx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gx보다 hx가 이렇게 커.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면 gx, gx 지어지면서 2hx 2로 나와. hx.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GX가 큰 쪽이 살아남고 HX 큰 쪽이 살아남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얘를 이렇게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식을 봤을 때 눈치챌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 2를 빼놓고 이렇게 줄 때도 있어. 위에는 이 분자만 줄 때도 있다고. 그럴 때 2로 나눠 놓고 나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파악을 해놓으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미니멈 함수라고 하는 건 이해됐지? 그렇게 참고를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GX랑 HS 자체가 미분 가능이란 전제하에서는 이 절대값 GX 빼기 HX 부분이 있지. 요게 지금 미분 가능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요 안에만 미분 가능이면 된다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평정 지금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이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기 이쪽에 일단 줄 쳐놓고 여기 넘어갈게. 그 95쪽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맥시멈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절대값 gx 빼기 hx의 미분 가능성 판단과 동일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지금 넘어가면 미니멈 함수의 그 마이너스 부분에 한번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이 상황인 거지. fa랑 ga랑 다르면 그러면 뭐 따져볼 필요가 없지. 이거는 그냥 미분 가능이야. 그치? 만난 교점이 없는 거잖아. 교점이 없는 거니까 함수가 하나가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갔다 하면은 이 A인 지점에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이겠지. 그러니까 좀 따져볼 필요 없어. 그치? 근데 만약에 이 FA랑 GA랑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둘이 교점이 생긴 상황인 거니까 접하기까지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 좀 이렇게 줄을 쳐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96쪽에 1번에 FA랑 GA랑 다를 때는 그냥 미분 가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A랑 GA랑 같을 때는 첫 번째 F'A랑 G'A가 같을 때는 미분 가능이다. 거기 체크해 놓으면 되고, 두 번째는 좀 거기 오타가 있지? 두 번째는 F'A는 0이 아니다라는 말 지워버리고 F'A랑 G'A랑 같지 않을 때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어. 이렇게, 그지? 이렇게 2번은 바꿔놓으면 되겠다. 96쪽에 이 얘기. 0이 아니다가 아니지? 그래서 미분 가능, 미분 불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 근데 이제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막상 문제 풀 때는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체화기 문제 바로 한번 연습해 보자. 예제 1번, 예제 2번에 한번 연습해 볼게. 미나 풀고 있어? 어이구, 잘했어. 짝짝짝.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뭔가 마무리가 안 돼? 맞지? 같이 해보자. 잘 하고 있어. 문제에서
일단 이 식은 예제 1번은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봤을 때 gx는 fx 그 다음에 이쪽이 x, 여기는 fx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fx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보죠. 그 미니멈 함수야, 그 맥시멈 함수야? 작은 쪽 선택한 거잖아, 그치? fx가 작은 쪽을 선택한 거고 둘 중에서 작은 쪽 x를 선택한 거고, 그치? 그러면 사실 이거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gx라고 하는 거는 미니멈 함수, 여기에 fx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바로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은 fx에서 빼기 x를 한 거에 얘의 미분 가능성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아까 했었던 내용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거 제대로 쓰면 이거야. fx 플러스 x에 밑에 2가 지금 깔린 거고, 여기 부호 다시 한번 물어볼까? 여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부분? 여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게 마이너스 해버리면 fx가 x보다 클 때는 efx로 빠져나오면서 2로 나누면은, 그럼 지금 이쪽, 아니, 그치? 다시 얘기할게. fx가 x보다 크면 얘가 딱 빠져나오면서 둘이 지워지고 2x 남고 x가 남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정리된 상인 건데, 이 중에서 요거의 지금 미분 가능성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러면 fx 빼기 x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3차 함수거든? 3차 함수를 접어 올렸는데 미분 가능이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x축과 3중근을 가지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 여기다 이제 1 대입해봐. 문제에서 f1은 0이라 했으니까 1을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x에다 1 대입했을 때 요것만 지금 보는 거야. 요렇게 1 대입해보면 f1 빼기 1 하고 이쪽이 1 빼기 a의 3승, 이렇게 좀 식을 써버릴 수가 있겠지. 그치? 아니지, 절대값 굳이 씌울 필요 없겠다. 어차피 얘는 지금 최고차계수 1인 3차 함수를 했으니까 요렇게 좀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f1이 0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0 이렇게 써버리면 a 값이 얼마인지가 이제 바로 계산이 되는 상황을 알 수 있겠어. a가 2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fx라고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이거잖아. fx 빼기 x는 x 마이너스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f4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 안 그리고도 풀었잖아. 그치? 여기에서 왜냐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따지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주어져 있는 조건이 f1은 0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볼 수 있겠다. 그치? 예제 2번 풀기 전에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fx랑 x 3승이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맥시멈 함수야, 미니멈 함수야?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 확인됐지, 그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fx 하나 그리고 x 3승 하나 그리는 거야. 이건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건 그래프로 표현이 바로 안 됐었는데 얘는 그냥 그릴 수 있단 말이야. fx가 1차 함수인 거니까 1차 함수 그리고 x 3승 그린 다음에 그 중에서 큰 쪽을 잡으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작도하고 나서 최소값이 8이다라고 하면은 그 8인 지점의 x값이 뭔지가 나와. 그럼 바로 계산 마무리 되거든. 생각보다 할만한 거 알 수 있을 거야. 미나 조금만 더 하고 쉴게. 선배 괜찮아?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33번
이 34번 문제 잘 풀 수 있으면 진짜 기분 좋겠다. 왜냐면은 34번은 그 나조건 우리 봤던 거지. 나조건 이거 평정 검은색 평정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였거든. 이해됐어, 선생님? 33번 좀 어려워? 아직 안 풀었어? 응? 이거 좀 헷갈려? 응. 예제 2번 같이 해볼게. 예제 2번 보면은 여기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근데 이 함수 gx라고 하는 게 맥시멈 함수인데 이게 fx랑 x 함수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한다라는 거, 이거 이해된 거지. 그치?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표시를 해보자. 그래프를 표시를 하면 여기에서 x 삼승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y는 x 삼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거는 k 값이 지금 음수가 돼야 되잖아. 만약에 k 값이 음수면 이렇게 가게 될 건데, 그러면은 최소값이 여기서 함수를 고를 때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 최소값이 음수로 돼. 그치? 그러니까는 k 값이 양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서 큰 쪽 선택. 얘랑 얘 중에서 이쪽이 커.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중에서 이쪽을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는 거야, 두 개.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따라서 요 지점, 2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뭐라고, 2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문제에서 8이라고 했었지? 8. 최소값이 8이었으니까 8에서의 x값이 뭔지를 보면은 2다라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대답이 다 된 게, 여기가 2,8이면 여기다가 2,8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8이다라고 하면은 k 값이 정답이 나왔지. 그치? 이 33번 하나만 좀 더 해볼게. 왜? 이거 이해 안 돼서? 이는? 다시 좀 줄까? 아니? 아니? 아, 밖에 소리 때문에? 응. 다나 어때? 33번? 괜찮아? 왜? 아, 시간? 잠깐 쉬었다 할게. 피곤한 사람들 잠깐 쉬었다 하자.
충전 좀 했어? 우리 33번 하나만 보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34번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풀어오고 이거 안 되면 내가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잠깐만. 아니야, 갈까? (33번) 어땠어? 좀 어려웠어? 아니면 풀만했어? 단아 33번 됐어? 답이 72 됐어? 지연이는? 아직 안 했어? 송배 됐어? 33번?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가자. 33번 하나만 좀 더 봐볼게. fx가 마이너스 x 3승에 마이너스 9x죠. 플러스 마이너스 24x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건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fx의 플러스 절대값 fx 빼기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t다 돼 있는데 요거 이렇게 꼴이 바뀌었을 때도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 물론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다면 fx가 x보다 크거나 클 때 x가 fx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분리해서 했겠지만은 결국에 넘기면은 이건 fx 플러스 x가 되고 플러스 절대값 fx에 빼기 x인 거니까 이제 맥시멈 함수를 볼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여기를 근데 는 t이긴 한데 양 2로 나눠줘. 2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곱하기 2를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2 곱하기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네모치는 파란색 부분 있잖아. 요게 fx랑 x의 둘 중에서 이제 큰 거를 선택하는 함수다 이렇게 본 상황인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맥시멈 함수 fx의 x다. 요렇게 반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해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식을 세울 때 fx, x 그려놓고 나서 2분의 t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곱하기 2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함수가 이렇게 된 상황이지. 여기에서 y는 fx 함수는 마이너스 이거는 그냥 바로 보면은 f 프라임 x가 계산을 생략을 할게. 그래서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요렇게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요렇게 가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그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0인 지점에서 y는 x를 그어야 되는 거니까 y는 x는 이렇게 그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는 게 이 맥시멈 함수였던 거니까 얘를 선택을 해버리면 그래프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결국에 이 상황에서 y는 t를 그어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들을 전부 다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런데 이렇게 그으면 이거 0개지? 그치? 여기 1개. 지금 이 부분에서 갑자기 변화가 생기고 0개, 1개. 그 다음에 여기 2개. 가다가 이어서 이 부분. 여기서 지금 4개가 3개로 바뀌었지. 3개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여기 1개. 그 다음에 이쪽은 쭉 위로 갈 때 4개가 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3개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치? 그래서 이 세 군데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잡아보면 돼. 그치? 그래서 정답은 여기 0이지. y는 0. 그래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4 대입해보면 극소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2가 나와. 여기는 y는 여기 40이 나와. 근데 내가 요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너희 봐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2분의 t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y는 2x로 이렇게 고쳐줘야 돼. 곱하기 2 한 거잖아. 이 함수가 곱하기 2 한 거니까 이 2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서 2x 이렇게 좀 만들어졌다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혜림 이거 이해돼? 헷갈려?
요 함수 노란색 함수 그린 것까지는 이해됐어.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y는 t를 긋은 거야. y는 t를 긋는데 이게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 흰색 부분 아니거든. 노란색이랑 요 노란색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야. 올라갈 때 0개, 0개, 0개다. 1개, 2개, 2개, 2개 하다가 여기서 3개, 4개, 4개, 4개 하다가 3개. 그 다음에 위로는 또 2개, 2개, 2개 계속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니까 이게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인 지점들은 y는 0일 때, y는 요 극소일 때, y는 극대일 때 이렇게 지금 세 군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면은 정답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볼 수 있겠어? 복습 꼭 한번 해봐. 다른 숙제 다 밀리더라도 밀리면 안 되지만 이 평정은 좀 밀리지 말고 이렇게 꼭 좀 잘해오면 좋겠다. 그치? 그 다음 것도 재밌는 걸로 넘어가 볼게. 배기 쪽으로 가보자. 배기 쪽. 다나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짓는데 아니야. 배기 쪽으로 가볼게. 구간 내 최대 최소 함수인데 이것도 너희 곧잘 봤어. 이번 올해 수능 특강 미적분에서도 있었고 이 함수, 그렇지? 근데 이제 매번 볼 때마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오늘 요거 이제 확실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가보도록 할게. 우선은 가벼운 예시를 들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뭐냐면은 y는 fx가 이렇게 감소함수라 생각해보자. 감소함수. 감소함수인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은 닫힌 구간 t랑 t 플러스 1 요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gt로 이렇게 정의하자 이렇게 해요. gt로 이렇게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t가 이렇게 있어. t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함수들 중에서 최대값인 지점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때는 어디를 선택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선택하면 돼. 이렇게. 맞지?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t가 이쪽에 있어. 이렇게 더 내려갔다 해봐.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이 감소함수라면 지금 변화가 없는 거죠. 얘가 한번 잘 봐봐. 이쪽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함수가 역시 또 이 부분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최대값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여기. 그치?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소함수일 때는 얘를 t를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맞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증가함수라고 생각해 보자. 증가함수라고 본다면은 증가함수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이렇게 보면은 이 사이에서의 구간별 함수는 지금 여기 이 부분. 그치? 이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에다 점을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안 된다. 왜냐면 t에서의 gt의 함수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gt 함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t에서의 최대값은 어딘 거냐면은 여긴 거야. 이렇게 지금 점을 찍어줘야 돼. 그치? 이 부분에서 함수값이 지금 여기잖아. 여기를 여기다 지금 찍어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희원이, 그러면 이해돼? 여기 이거 있잖아. 닫힌 건 t랑 t 플러스 1 사이야. t랑 t 플러스 1 사이에서 이 함수지? 그치? 이 함수 중에서 함수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그래프 위에다 점을 찍은 거야. t에서의 점을 이렇게 지금 찍은 거야. 왜냐면 지금 새로운 함수 y는 gt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t가 또 여기 있어. t가 이 부분에 이렇게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본다를 하면은 그때는 함수 값이 또 어디 찍히는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찍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얘가 지금 이렇게 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되냐? 여기 함수를 이렇게 잡아보면 요게 y는 ft라고 y는 fx라고 생각해봐. fx면 이 노란색 함수는 뭐가 되는 거냐? y는 fx 플러스 1 함수인 거거든. 그치? 이 함수로 새롭게 이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위에 지금 점이 찍힌다는 얘기야.
요게 뭐랑 같은 거냐면은 y는 gt 함수랑 같아진다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y는 gt. 요게 y는 gt 함수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 아까는 이 fx가 그대로 gt이기도 했었거든? 그치? 감소함수일 때는? 미나 이거 이해돼? 응. 근데 여기 이제 y는 gt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교훈을 찾아보고 갈게.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은 이거 우리 이해됐지만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여기도 똑같이 뭘 그려보냐면은 y는 fx 플러스 1 함수 한번 그려볼게. y는 fx 플러스 1. 그러면 이거 x 방향으로 많았을 만큼 평이동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긋는다 볼 수 있지. 그치? 요게 y는 f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가 y는 fx인 거. 이렇게. 그치? 그럼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함수.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함수니까 한번 잘 봐놔. 이 중에서 얘랑 얘 중에 최대값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둘 중에 큰 쪽을 선택한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요거랑 요거 중에서 얘랑 얘 중에 얘가 크지. 그치? 얘랑 얘 중에 얘가 크지. 얘랑 얘 중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 중에 얘가 크고 얘랑 얘 중에 얘가 크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감소함수랑 증감수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되는데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됐다 해볼게. 요렇게 됐다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한번 봐봐. 한번 이제 설명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바로바로 그래서 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 이 부분이 t가 또 여기 있어. t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최대값은 어디다 찍어야 되냐면은 여기다 찍어야 되겠지.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t가 여기 있고 이거 이해됐으니까 지울게.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요 극대인 지점이 있다 해보자. 그럼 그때는 어디에 점이 찍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돼. 만약에 t가 이런데 이 사이에 이렇게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 좀 과장해서 본다라면 이거거든? 지금 그치? 근데 여기에서 최대값이 여기에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점이 찍혀야 되겠지. t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 얘를 계속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상수함수로 이렇게 바뀌어. 상수함수로. 어디까지가 되냐면은 감수함수로 바뀌는 부분이 있지. 여기가 딱 극대인 지점이 t고 여기 t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에서 최대값은 지금 여긴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야. 점이 찍히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감수함수가 됐던 상황을 봤던 것처럼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면은 그 상황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거를 이해했으면은 진짜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 그럼 딱 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문제 전부 다 적용돼서 그냥 다 쉽게 풀려. 요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보도록 할게. 이 함수를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제 설명 이해됐으면 이렇게 한번 봐봐. y는 fx를 하나 그려놨어. 여기다 뭘 그리냐면은 x 플러스 1 함수를 그리는 거야. t 플러스 1이었으면 그대로 fx 플러스 1 함수를 그려버려. 그 함수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겠지. 요게 y는 fx 플러스 1 함수인 거야. 이렇게. 그치?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큰 쪽 선택. 그 다음에 극대끼리는 그냥 연결시켜. 그 다음에 또 큰 쪽 선택.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풀린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만약에 함수가 구간이 이거 2라고 고쳐보자. 이렇게. 2라고 고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 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y는 fx 플러스 1이야. fx 플러스 1이라고 두면 안 되고 fx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y는 f에 x 플러스 2 함수를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도 역시 그대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걸 한번 물어볼게. 이거 적용할 수 있으면 얘도 잘 되는지 봐봐.
뭐냐면은 y는 fx랑 이번에는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를 최소값을 gt라 정의한다 해보자. 최소값을 이렇게 gt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반대로 작은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작은 쪽을 선택해서 그린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y는 두 개를 그려서 이쪽에 y는 fx, 그 다음에 이 함수는 y는 fx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 사이에서 최소값은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 거냐면은 둘 중에서 작은 쪽 선택하는 거야. 얘랑 얘 중에 작은 속 이렇게 선택. 그치? 그 다음에 극속끼리 연결하고 이쪽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리면은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요 상황 보면은 되게 여기 있는 문제들 적용 잘 되니까 이 얘기 종합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보고 좀 적용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 그 배기 쪽에 좀 줄만 치면서 한번 넘어가 보자. 배기 쪽에 제일 밑에 줄에 있지? 가장 왼쪽에 함수값인 ft가 최대값이 된다.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해놔. 그치? 내가 좀 전에 했던 설명들 전부 다 있어. 여기 제일 왼쪽 위에, 배기 쪽 제일 왼쪽 위에 한번 봐볼까? 보면은 24년도 수능 21번. 그치? 그 다음에 24년도 3월 교육청, 22년도 10월 교육청. 그러니까 변별력을 가진 사전 문항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야. 특히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좀 눈여겨 봐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여기 103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104쪽에도 한번 줄을 쳐놓을게. 104쪽에 줄을 쳐놓으면 항상 감소하거나 항상 증가한다면 중간 부분에 있지? 그러면 무조건 구간의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 GT의 함수값이 되겠네라고 생각한 거고, 결국에 이 GT라고 하는 거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맥시멈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맥시멈 FT, FT 플러스 1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105쪽에 보면은 105쪽에 뭘 보면 되냐면은 fx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GT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따라 그리면 되고, fx가 증가하는 부분은 GT의 그래프는 f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따라 그리면 된다. 근데 이거 아니어도 되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해해보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퀘스천 가운데 문제 봐보면 닫힌 구간 t-1과 t 플러스 1 사이에서의 그래프를 그리시로 되어 있잖아. 그치?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거는 y는 fx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는 y는 fx 플러스 1을 하나 그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y는 fx 마이너스 1 함수를 하나 그리는 거야. 그치. 그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면 그게 정답이 될 볼 수 있겠어. 응, 맞아. 그거 선택하면. 이 구간이 t-1과 t 플러스 1 사이였잖아. 그렇게 되면 바로 평이동 시켜놓고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헷갈리지 말고. 괜찮아? 이거? 혜림 이거 이해돼? 그리고 106쪽에 있는 건 내가 좀 전에 했던 얘기거든? 극대극소에 대해서 했던 얘기인 거니까 구간 내에 그 가운데 부분에 이런 말 있지? 구간 내에 극대가 존재하는 경우엔 t가 아무리 움직여도 계속 최대값이 극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래서 따라서 여기 107쪽에 있는 내용이 내가 좀 전에 했던 얘기에 대한 정리거든? 107쪽에 있는 내용 한번 봐보면 t-a랑 t 플러스 b 사이 구간,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의 함수는 각각 fx 빼기랑 fx 플러스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극대인 지점끼리는 직선을 연결시켜. 그리고 나서 더 큰 쪽을 선택을 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갈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해봐. 하나 함수가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생긴 게 이게 y는 fx 였다고 해봐. 근데 y는 fx 플러스 2라고 하는 그 함수가 이렇게 잡혔다고 해보자. 이렇게 y는 fx 플러스 2가 뭐 이렇게 잡혔다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잡혔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한 거냐면은 이렇게 잡아. 왜냐면 얘 밑에 지금 저 밑에 있는 것보다 얘가 훨씬 크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이렇게 지금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여기 극대인 지점이랑 이 극대인 지점이 이렇게 지금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얘 잡고 이렇게 가면 된다. 그치? 여기가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 간격이 얼마일 것 같아? 이 간격이 2란 말이야 이거. 그치? 이 간격이 2야. 왜냐면 지금 함수가 그대로 극대인 지점 여기로 지금 평이동 된 거잖아. 평이동 된 거니까 이 간격이 2보다 작은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최저값을 선택을 할 때 계속 여기 이렇게 선택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간 형태로 되는 상인 거지. 이렇게. 그치? 여기 108쪽에 있는 내용도 똑같아. 108쪽에 있는 내용도 이거는 예제 문제 잠깐 같이 해보자. 예제 문제 한번 해봐. x제곱 x 빼기 3 그래프 그리고 나서 t-1과 t 사이에서 최소값을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혼자임을 한번 해보기. 그리고 이제 된 사람들은 109쪽, 110쪽에 있는 거 한번 연습해볼게. 이해됐어? 졸려 미안하. 괜찮아? 응. 아이고 잘했어. 응. 근데 이제 2번 109쪽에 예제 1번에 2번 문제 있잖아. 이거는 더 쉬워. 이거 해보면 일단 예제 1번부터 한번 복습해볼까?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 예제 1번에 1번 먼저 해보면 y는 fx가 이렇게 생겼지? 여기서 요렇게 여기가 0이고 2고 6이다 이렇게 그랬어. 그치? 여기가 y는 fx.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첫 번째 문제는 t랑 t 플러스 2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치? 그러면 이 함수를 그대로 y는 fx 플러스 1을 그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렇게 그린다 하면은 여기 있는 점이 얘는 여기로 오겠지. 얘는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6은 또 이쪽으로 갈 거고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4쯤으로 가겠지.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이 상황에서 최소값을 얘기했으니까 최소값을 잡아버리면 여기는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극속 길이는 연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대로
아, 잠깐만,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나? 맞지? 하고 여기는 이렇게 선택해야 돼. 하고 이렇게 지금 내려가거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여기 이렇게 이 부분 잘못 그렸지? 극속끼리는 또 연결이야. 극속끼리는 연결해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놓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 부분이 요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간격이 정확하게 2가 될 수밖에 없어. 2. 애초에 이 극속끼리의 간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밖에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면은 y는 fx 플러스 2거든? 근데 애초에 이 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왔던 얘기야. 그치? 이 간격을 그대로 지켜서 평행이동을 했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극속끼리 연결하고 극대끼리 연결하는 게 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중간에서 안 끊어지고 연결되는 이유가 애초에 평행이동을 여기 이 간격만큼 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다시 헷갈리지 않겠지. 그치? 이번 수능에 나오면 좋겠다. 24년 수능이었으니까 26년 수능 한번 나올 때 되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번데서 t, 이건 좀 더 쉬워. 그냥 가볍게 이건 봐보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가 0이고 2고 6이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냥 여기서 한 대로 따라가 봐. 마이너스 번데서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의 최소값은 여기지. 그치? t가 여기 있어. 이만큼에서의 최소값은 여기지. 그 다음에 t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만큼에서의 최소값은 지금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야 되겠지. 여기다 이렇게 점을. 그치? 그러니까 이거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가는 게 최소값을 연결한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t 값이 커지면 따라서. 맞지? 이해됐어? 이거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었어. 마이너스 번데 t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t까지인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해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얘가 커질 수 없어. 그렇게 커질 수가 없고, 계속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이 적용하기 문제 이렇게 하나씩 잘라져 있는 거 평정에서 보기 힘들었는데 37번, 38번 이거 지금 기출 문제 N제가 아니라 적용하기 문제 2개 들어있어. 그치?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제 2번 안 됐던 사람들은 예제 2번 한번 마무리 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 문제 중에서 38번이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37, 38번 조금 해보고 나서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
이 39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이제 22번 문제라고. 그치? 이런 거 이제 파고 나서 22번 문제도 맞출 수 있어. 연습하면. (37번)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는데, 못 풀었어도 괜찮으니까 복습하면서 다시 정리해보고 오답 노트 하고 하면서 하면은 이런 문제 보면 이제 반가울 거야. 한번 이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자. 이건 이제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했네. fx의 최소값을 gt라 둔다. 그치? fx의 최소값을 gt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근데 이제 구간을 얘기를 안 해주고 구간 0과 t 사이를 이렇게 얘기했다. 0t 이렇게 잡아준 상황인 건데, 이 사이에서 최소값을 gt. 근데 가조건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 가조건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림트 t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그 gt, 요게 1이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에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이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봐. 0 플러스 대입해보면 구간을 지금 이렇게 잡은 거거든? 그치? 맞지? t가 0 플러스인 거니까 구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럼 여기 이쪽 한없이 0에 가까워져 간다는데, 그때 1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라는 얘기지? 1이라고 볼 수 있다고. 0에서 그냥 함수값 자체가 1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f0이 1이라는 얘기를 한 거라 볼 수 있다는 얘기. f0이 1이다. 우리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지. 그치? 혜림 이거 이해돼? 뭐 다시 설명해줄까? 이해됐어? 아니면 조금 헷갈려? 괜찮아? 여기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 거냐면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됐다 해봐. 이렇게 그냥 예시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0이라고 하는 지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뭐 1이라고 하는 지점이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됐을 때 0이 이런 데 있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얘기한 거냐면, 지금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은 여기 이만큼에서의 뭐 최소값은 여기라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t 값이 한없이 0에서의 함수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때 극한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0과 0 플러스 사이야. 0과 0 플러스 사이인데, 0 플러스라는 건 실제로 지금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숫자인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거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는 지금 1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미나 이거 이해돼? 이거 만약에 30번 좀 너무 어려우면 이거 일단 들어보고 38번을 뭐 도전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결국에 0에서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f0은 1이다 이렇게 지금 잡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리미트 t가 문제에서 무한대로 갈 때의 gt는 얼마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표시해보면 0, 그 다음에 무한대 이렇게 여기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 거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얘기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치? 이렇게 해버리면 t값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해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t값이 아무리 커져도 최소값은 계속 여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극소인 지점이 마이너스 1이다로 얘기한 거를 돌려서 표현을 한 거라고. 약간 수업 초반에 어려운 문제들은 자꾸 바로 얘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했었던 거잖아. 조건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돼. 그치? 선이 이거 따라오고 있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양의 실수 t에 대해서를 얘기했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니까 실제로 이거 만들어 놓으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치? 함수가 y는 gt 함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돼버리면 요거 미분 불가 지점이 없어. 문제 나 조건에서 t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는데 미분 불가가 안 잡힌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애초에 fx는 3차 함수였거든.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상황 말고 또 어떤 상황도 볼 수가 있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지금 휜 상황도 생각해봐야 돼. 이렇게 지금 휘었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런 지점이 어디를 지금 잡아보냐, 여기를 0이라 잡아볼게. 이렇게. 그치? 한번 통과를 한 거야.
이렇게 간 상황 말고 여기서부터 0서부터 이렇게 간 거 말고 여기 이렇게 극대 한번 찍고 극소로 간 상황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그치? 그럼 그렇게 찍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최소값을 지금 선택하는 상황인 거잖아. 최소값을 선택하는데 어차피 양수 쪽만 봐야 돼. 양수 쪽만 봐야 되는 거니까 요 지점은 우리가 뭐라고 확정 지어 놓은 거냐면은 아까 1이라고 결정 지어 놨어. 여기 지금 1이야. 이 부분. 0일 때 1이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최소값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동안에 계속 여기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t가 여기여도 이 중에서 최소값은 여기. t가 이렇게 갔어도 이만큼 갔어도 최소값은 여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부터는 t가 점점 이제 최소값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또 이렇게 가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결국에 미분 불가 지점 어딘지 잡히지. 여기가 문제에서 1이다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계산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y는 1그래프를 잡아봐. 식을 세워보면 여기 알파라고 잡자. 이렇게 알파라고 잡아보면 식은 지금 뭐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3참수 요거 있잖아. 요게 원래 어떻게 생겼던 인 건지를 식으로 표시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fx는 x, x-1, x-알파 세 개를 인수로 가진다 했을 때 플러스 1을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그치? 일단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 얼마인지 바로 잡으면 되거든. f'2가 0이라고 그랬어. 여기 지금 2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미분에서 2 대입한 게 f'2가 0이다를 계산하면 알파 값이 나오면서 바로 계산이 되겠다. 맞지? 여기 좀 너무 37번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36번까지 우선 그냥 확실하게 해놓는 것, 36번이 아니라 예제 2번이었지? 예제 2번까지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38번이 오히려 좀 더 쉬웠거든? 요거 한번 복습해보고, 질문을 다시 해줘. 내가 설명 반복해서 될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봐보기로 할게. 좀 헷갈린 거 아니야? 앞에 예제 1번, 2번 이해됐어? 예제 2번 좀 헷갈렸어? 예제 2번은 여기서 fx 플러스 1 fx 함수 그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된 거. 맞지? 근데 원래 함수, 그러니까 G0은 G3은 0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얘가 서로 1차이지. 이렇게. 서로 1차인 건데, 여기랑 여기도 당연히 1차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 알파라고 놓고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봐. 근데 여긴 지금 3차이잖아. 그럼 이거보다 좀 위쪽에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0과 3은 딱 X축 위에 지금 이렇게 올라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부분이 보면은 얘에서 여기로 갈 때 1만큼 평이동 된 거거든. 그치? 1만큼 평이동 된 거니까 0, 3을 이렇게 잡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돼버려.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0, 3 요것만 이해해보면 되겠다. 그치? 0, 3 이렇게 되는 게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 1 되지. 그럼 0,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건데 그 여기 차이가 2가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도 차이가 2가 되어야 돼. 근데 여기 원래 차이 1이었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 이해됐어? 혹시 예제 2번 좀 헷갈렸던 사람들 없었어? 예제 2번? 지연이 예제 2번 됐어? 예제 2번 설명을 칠판에 한번 다시 해줄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은 예제 2번은 이거 그래프까지는 잘 그렸을 거야. 여기에서 보면은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 그 다음에 fx 플러스 1 함수는 여기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지. 이렇게 잡아보면 이게 y는 fx 플러스 1 이렇게 잡았어. 그치? 근데 이렇게 놨는데 여기에서 최소값인 지점을 잡아보면 함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지금 이렇게 같지. 그치? 근데 이때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평행이동이 1차이만큼 됐던 거니까 여기를 알파로 둔다면은 여기는 알파 빼기 1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정확하게 1차이라는 얘기야. 그치? 이건 원래 아까 했던 얘기. 근데 문제에서 G0은 G3은 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G0은 G3은 0이다. 그치? 근데 어쨌든 G0이랑 G3은 얘도 0이고 G3도 0이면은 이 간격이 3차이야. 그치? 간격이 3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이렇게 축을 놓았다 생각해보자. 그치? 이렇게 놓고 나서 이게 3과 0이 지금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잡아보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만약에 3이 이렇게 있고 0이 여기라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이 부분이 0, 3, 0일 때 얘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돼야 되거든?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 간격이 지금 3차인 거잖아. 그치? 3차인 게 그대로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미나, 거기까지 이해돼? 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0이고 1차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식을 세워볼 수 있지. 그치? 여기 간격이 1차였잖아. 1차였으면 여기 간격도 1차여야 돼. 그치? 거기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이 뭔지 봐보면 0, 3 차이가 4 차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여기 4 차이가 된다 하면은 여기 3에서 그대로 평이동했을 때 이렇게 3차이지? 3차이니까 이렇게 해서 3차이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를 2라고 표시하면 되나? 이렇게? 3차이, 3차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응.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요 값은 이만큼 평행이동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이렇게 평행이동 된 거고, 요렇게 지금 볼 수 있다고.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간격이 지금 2차이잖아. 그치? 0, 2면 2차이지. 2차이. 여기 지금 1차이지. 그거 보여? 모순이 생겼잖아. 여기 간격이 2차인데 여기서 1차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지연이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다 옆에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함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 아까 알파 마이너스 1이랑 알파 다시 이렇게 잡았잖아. 이 상황에서 축을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여기가 3이고 그런 점에서 여기가 0인 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3, 0이 이렇게 쫙 벌어져야 돼.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진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3, 0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는 간격이 지금 이렇게가 1차인 거잖아. 1차인 거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얼마가 되면 되냐? 여기가 지금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좀 이게 좀 1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1차이고 여기 1차이고 여기 1차이고 그러면 여기는 값이 뭐가 되냐면은 여기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2차이지. 2차인 거니까 여기 2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래프 좀만 수정하면 되겠네. 여기가 간격이 1이고 여기 간격이 1이 되게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함수가 대략 요 간격을 그대로 이만큼을 똑같이 여기다 그리면 되는 거니까 축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1과 1 차이로 이렇게 되게끔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좀 어렵긴 했다. 이해는 됐지? 이 마지막에 배운 부분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적응하는 연습 해보고 나면은 이런 문제 볼 때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남은 시간 동안에 한 단원 더 볼 수 있어. 한 단원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 지금 시계 잘못 봤어 지금. 넓이와 적분 하나만 좀 더 얘기할게. 뭐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보냐. 120쪽에 있는 내용은 양음의 넓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거 그냥 쭉 읽어보고 121쪽도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122쪽도 괜찮아. 그러니까 정적분은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하는 관점 알고 있지?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123쪽에 있는 것도 스스로 해봐.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제 1번에 1번, 2번 해석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그대로 해보기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126쪽에 있는 126쪽? 이거는 그 다음 내용이네.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 123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123쪽. 원래 괜찮지? 쉽지? 여기 마지막 거는? 이 126쪽에 있는 거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봐봐.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계속 실무에도 나오고 있잖아.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좀 넘겨서 128쪽에 왼쪽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 128쪽에 왼쪽 위에 있는 글씨 읽어보면 3개년 평가원 시험 동안에 이 5번 나왔어. 올해 6월 포함해가지고 작년에 3번 나왔네. 3번 다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재작년 6월에 나왔어.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이라 이렇게 보면 돼. 적분에서 공통인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예 한 번에 0부터 3까지 뭐 정적분했을 때 0이다 쓰는 건 아니겠지. 이 유형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려 하고 있거나 뭐 그런 부분 있으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건데 좀 자세하게 좀 다음 시간에 설명해보고 가도록 할게. 125쪽까지 이제 복습을 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체킹 시간에는 항상 미적모랑 미니 미적모를 좀 많이 하는 걸로 당분간 그렇게 해서 좀 밀린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틀렸던 부분들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오답 꼭 받아가고, 그리고 만약에 그 30번이나 28번 문제 있잖아.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은 나는 이거 좀 나중에 풀고 싶다라면 거기다 제외라고 써줘. 문제 옆에다가 저 나중에 풀게요 이렇게 써놔도 되고, 그냥 제외라고 써놓으면 오답 만들 때 그거 빼고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하고, 미니 미적모는 제외하면 안 돼. 미니 미적모 무조건 다 풀고, 미적모에서는 나 이런 유형은 좀 30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